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주말 특집으로요. 박정희 경제의 기적을 꿈꾼 남자 뮤지컬 영화 배우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엔 스마일 생방송에도 출연하셨는데요. 자, 박정희 대통령 역할의 신민호 배우님, 그리고 또 유경수 여사님 역할의 김효선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이 이 뮤지컬을 이제 하신다고 연습은 몇 달 하셨습니까? 연습은 저희가 공연까지 포함해서 정말 꽤 오랜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연 때부터 했던 게 아니었어서 영화 촬영하기까지는 그래도 한 3달, 2달, 3달 정도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초연 때부터 이제 유경수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고요. 처음에 이제 5개월 정도 연습을 했어요. 5개월 정도. 예, 계속 뭔가 배우들의 이제 캐스팅이 바뀌면서 재연습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연습하면서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런 뮤지컬 배우님들을 보면 부러운 게 우리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 가사도 잘 못 외워서 보고 하는데 그래서 뮤지컬에서 부르는 노래가 각각 몇 곡씩 불렀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합창곡까지 포함하고 제 개인 솔로까지 포함을 하면은 1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곡에서 11곡. 예, 몇 곡 정도. 저는 이제 7곡. 예. 네. 그래서 그 곡을 갖다가 부를 때 가사를 갖다가 안 잊어먹습니까? 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 굉장히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서 뮤지컬 이런 부분에 또 뮤지컬에 한꺼번에 여러 곡을 부르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와서는 대사를 그냥 기억하면서 톤만 이렇게 바꾸면 되지만 네. 뮤지컬은 그 곡이 또 다 다른데 네. 그 곡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은 7월 10일 날 개봉관에서 이제 해서 처음에 한 200여 개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중급 정도로 릴리스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아까 상영을 하시고 또 밤에 하고 낮에는 또 상영 횟수가 많지 않고 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공중파들의 영화 소개 시간에 거절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 문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좀 많이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속상하죠. 저희도 이제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어떻게든 이 작품 저희도 이제 어찌됐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녀사냥 당하기 쉽다라고 특히 생각을 했어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 네.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작품을 잘 표현해서 잘 연기를 해서 관객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작품에 임했었고 그러다 보니 더 애정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런 얘기들을 들으면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정말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이렇게 지탄 받으니 참 그게 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의 이 좌우파가 서로의 이 공적, 서로의 잘한 점들을 인정하면서 민주화가 된 부분, 또 산업화가 된 부분을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될 건데 서로의 역사를 지우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고 보수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뮤지컬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 뮤지컬 상영되는 것을 그대로 영화로 옮긴 부분이 첫 시도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영웅이라는 뮤지컬이나 이런 한국 뮤지컬 영화도 좀 있었지만은 그것은 이제 실사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을 실사화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실사화한다면 그야말로 CJ나 롯데나 이런 데서 달라붙어서 한 250억 정도 제작비를 갖다가 해서 블록버스터가 안 되면 실사가 불가능할 거니까 그건 어렵겠죠. 이걸 갖다가 영화로 찍을 때 몇 번을 찍었어요. 이 컷이 나고 다시 찍고 그래 안 했습니까? 네, 계속 반복해서 찍었고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계속 카메라 세팅도 바꿔가면서 이제 배우들과 호흡도 맞추고 음향부터 조명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촬영하는 데만 얼마나 걸렸습니까?
촬영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예, 한 3일 정도 3일 해서. 정도? 예. 대단한. 그럼 뭐 숙달이 다 돼 있었던 거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계속 공연을 해왔었고 공연은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 아쉬운 거는 촬영 시간 그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찍고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항상 조금 마음에 남기는 합니다. 그 촬영 기간이 짧은 것도 제작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 영향이 카메라가 있죠. 출동하고 네. 그 촬영 기사들이 여건이 돈 들고 네. 그렇겠죠. 하지만 그래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모두가 다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뮤지컬 영화를 이거 말고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김효선 배우님은? 아니요. 저는 이제 방송 활동을 하다가 네. 뮤지컬은 이제 2005년도 때 네. 이제 이진아 연출 선생님 인어공주라는 네.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었고 이제 뮤지컬을 그 이후에 공백 기간 이후에 이제 유경수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박정희 대통령님의 주인공으로 다른 영화나 이제 뮤지컬이 한 편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유경수 여사 거는 뭐 이렇게 산만하게 몇 편이 있었어요. 네. 나도 망신을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이런 영화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 상당히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영화가 이렇게 간다면 자연스럽게 작은 규모의 영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저 제작비가 들어간 그런 영화들도 TV에서 소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많이 소개하고 또 그런 영화들 중에도 몇십만 명이 이렇게 본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이런 영화들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에 의해서 터부시 된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고생하고 노력한 배우로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네, 그렇겠죠. 배우니까. 잘 모릅니다. 그저 이제 제가 유경수 여사님의 역할을 맡는다고 했을 때 제 부모님부터 뭐 주변의 선생님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고 근데 저 또한 이제 계속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저한테는 이제 전에도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남편을 그리고 나라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유경수 여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직접 발로 뛰어서 섬겼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따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너무 모든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영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메스도 연기를 하셨구나. 오늘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됐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최대한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뭐 김효선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제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일대기서부터 정말 많은 일화들 뭐 성격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분석도 많이 하려고 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또 그 전에 촬영을 하면서 했던 다른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독고영재 선배님이라든가 뭐 이성민 선배님이라든가 이제 그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연기를 했던 분들의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제 선배들이 했던 것도 이제 분명히 분석하고 참고하신 부분일 테니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오고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어리니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좀 당당함이라든가 조금 더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금 올곧게 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뮤지컬의 양대 산맥이라면 세계 이제 미국에 브로드웨이하고 영국 런던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면 뮤지컬이 이제 세계적인 작곡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메인 스코어라고 부르는 그 테마곡들을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테마곡들이 기억에 남죠. 뭐 그런 것들이 캐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이 테마곡들이 상당히 예술적으로 아까 음악 감독님도 와 계셨는데 네.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음악이 바뀌면서 네. 전보다 훨씬 풍부해지고 뭔가 제가 배우로서 연기할 때 그 음악에 따라서 그 감정의 흐름이 같이 네, 가는 그렇죠.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힘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힘을 받아서 더 이렇게 관객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아무래도 그 시대를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불과 60년 전에 베트남보다 더 못 사는 나라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시대를 지금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직접 제가 연기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같이 공감하고 느끼면서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보다 못 사는 게 아니라 베트남은 뭐 조금 나은 편이었고 이디오피아, 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보다도 한국이 1인당 국민 소득이 61년도에 네. 더 낮아가지고 93불인가 그랬대요. 1인당 네. 네. 국민 소득이 1년에. 그런 나라가 이 정도로 33,000불, 그래서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로 됐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해를 하고 있다,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건데 한국 사람들 너무 자해를 하고 있다. 근데 경제 성장이 안 된 후진국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고 네. 남미에도 없고 네. 동남아에도 제대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제 성장의 대가로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민주주의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요구가 나오면서 부마 사태도 생기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좀 안 좋게 끝나셨지만 그것도 본인이 만드는 과실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지금 너무 사회적인 매도와 폐매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뮤지컬 영화를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때 그 업적과 심정으로 좀 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종류의 뮤지컬은 어떻게 보면 정치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메인 테마를 앉아서 보고 있을 때 이제 극장에 관객들이 가서 뮤지컬의 메인 테마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가 하는 걸 듣고 있을 때 감동이 이제 울컥 나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눈물이 조금 난다든지 이런 정도의 감동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은 그건 자신하십니까? 네, 물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기 전에도 네. 상당히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이제 네. 공연을 했었고 관객분들이 저희가 이제 넘버를 하고 할 때마다 예. 되게 앞에서 저희가 객석의 그런 모든 반응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그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커튼콜이라든가 이제 커튼콜 끝나고 이제 네, 인사할 배우들 때. 나와서 인사할 때 네, 그때 보면은 그 관객분들이 앞에서 이제 눈물 훔치시고 막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넘버를 이제 노래를 하고 있을 때, 뭐, 이제 효선 선배가 같이 옆에서 노래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건드려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전달을 잘 해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관객분들이 분명 저희 공연 보시면 참을래야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노래를 잘했으면 가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워낙 재질이 없어가지고 못했지만 왜 가수를 하고 싶었냐? 내가 나와서 무대에서 이 나름 소리로서 예술을 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청중들을 보면 굉장히 그게 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자부심이고 또 인생의 삶의 의미가 생길 것 같다. 그런 걸 이번에 이 공연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저희 공연에 이제 독일 광부신에서 이제 애국가를 부를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르신들이 고개를 푹 숙이시고 뭐 눈물을 훔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카시아 밥신이 있어요. 예, 실제로 유경수 여사님께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직접 엽서를 받아서 이제 그 사연 중에 청계천 이제 판사촌 분들이 이제 성남으로 옮기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안에서 남편분이 동대문에서 행상하시고 그 과정에서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우리는 다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있다 도와달라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직접 비서관님과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주소가 이제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6시간 만에 찾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쌀밥을 먹고 있어서 아 거짓말을 했다 비서관이 막 화를 냈더니 직접 가서 보니까 호롱불 아래 쌀밥이 아니라 아카시아 꽃에 물을 말아서 먹었었던 그 실제 사연이 있었어요. 그 씬에서부터는 어르신들이 정말 막 너무 이렇게 그 한숨을 쉬면서 눈물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서 관객분들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공감해 주실 때 너무 감동하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 아직 안 봤지만 공부 이상으로 저한테도 감동이 옵니다. 네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녀 세대에 박정희, 유경수 두 분과 함께 우리 기성세대, 제 나이 이상 이렇게 먹으신 분들이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나라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자녀 세대는 그런 고생들의 성과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폄훼하거나 무관심한 채 절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라도요. 이번에 꼭 그 8월 15일 재개봉을 하고 또 추석 때 재개봉을 하면 가족 단위로 추석에 요즘 고스톱 치고 윷놀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또 방학 때 애들하고 마땅히 나들이 할 일도 별로 없을 건데 그렇게 이제 이 영화를 보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요. 사실상 그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장면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이번에 뮤지컬 장면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영화 국제시장이. 흥남철수작전. 그 흥남철수작전. 네네. 그래서 국제시장 영화를 1,400만도 넘는 한국 국민들이 보고 또 여러 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 하는데 그런 시대의 대부분 월남전부터 시작해서 파독, 광부, 간호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 이런 개발 과정이 결국은 박정희 경제 대국을 꿈꾼 남자의 그대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온 그 역사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우려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언론계가 전부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작품에 한 20분 드러냈다면서요? 네, 지금 처음에 런타임 자체가 저희가 네. 이제 공연을 실황으로 하다 보니까 네. 1막과 2막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간에 인터미션이 원래는 있어요. 인터미션이. 근데 영화로 상영을 해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인터미션이 없이 2시간 반을 쭉 내리 달려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게 사실 저는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다 너무 소중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날아가고 이제 잘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좀 간결하고 정갈하게 갈 수 있게끔 편집을 하셨다고 들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런타임 이제 100분 조금 넘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전달을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러 갔는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그때 중간에 갑자기 영화가 끊어지더니만 인터미션이라고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몰랐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다. 그럴 때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이 뮤지컬의 여러 가지 이제 재편집에 들어가가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다듬어져서 다시 이제 이 공연이 될 때, 다시 상영이 될 때, 이번에는 얼마나 되는 극장에서 올라가나요? 이번에 이제 그 메가박스에서 재개봉을 앞두고 있고 추석 때도 우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어쨌든 이 배급사가 한국의 3대 배급사 중에 하나인 네. 네. 메가박스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메가박스 소속 극장에는 좀 많이 깔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8.15 때는 전국에 그러면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주요 이제 그 중심 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경수 여사님 서거 50주년으로 해서 좀 더 이제 편집이 더 재밌게 돼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4년 8.15 그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서울구 시민회관인가요? 거기서 이제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으니까 올해가 이제 2024년이니까 8월 15일이 기일이네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날 이제 다시 재개봉된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잠깐 환담을 나눌 때 우리 기획팀장이 제작 대표님한테 전단을 갖다가 좀 주시면 우리가 전국 곳곳에서 지금 우리 주장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장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다 전단을 뿌리도록 좀 하자. 그거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전단을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뿌리고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그거에 이제 어떻게든 입소문이 좀 많이 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제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들 앵그리 블루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 영화를 가족들과 더불어서 많이 보러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우리 방송에는 뭐 나와봤자 솔직히 제가 조금 건방진 이야기를 하지만 저보다 별로 더 나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 외부 출연자들이 애도 미기고 이래서 외부 출연자들을 거의 안 받았어요. 두 분이 진짜 몇 년 만에 찾아오신 외부 출연자신데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게 된 거는 박정희 유경수 뮤지컬을 네.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에도 혁명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네. 네. 예, 그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일단 5.16 예, 네, 혁명하는 장면. 장명대 장면이 나오는데 예. 이제 한강 다리까지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 예, 예.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아가는 모습에 대한 약간 그 당당함과 그런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남은 이제 배우들과 함께 같이 결의를 다지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객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되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제 지인들도 사실 다른 장면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자기는 그 군복 입고 있을 때가 제일 멋있었다고 그러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원래 그 한 뭐 10,000명도 넘게 동원하기로 했는데 네, 쿠데타가 될지 안 될지 자신을 못 해가지고 다들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숨고 그리고 한 2,000명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 정권의 총리하시는 분이 순회원의 도망가가 일주일 만인가 나왔어요. 워낙 겁이 많은 상대라서 그 싸움은 상대하고의 싸움이지 절대적인 싸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태준 그 포스코 회장 네, 그 양반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부하였는데 그 사람 오지 말랬다는 거예요. 네, 왜 오지 말했냐? 혹시 잘못되면 우리 다 죽을 건데 만약에 니라도 살아서 나중에 저기 가족이나 훗날을 좀 도모해라 이렇게 해서 그 박태준은 또 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해서 나라의 경제 기적을 이루려고 노력한 부분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가소평가하거나 이념적인 문제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사실은요 그 경부고속도로 자금이나 포스코 만드는 자금이나 농협이나 한전 자금에 무슨 돈을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없었잖아요. 네.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나라를 개발할 건데 가발 가지고 수출하고 이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용으로 수출하고 네. 수출할 게 없어요. 다람쥐 잡아서 수출하고 소나무 잎 수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일본하고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징용 자금에 대한 일본의 차관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이런 걸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돈이 들어오면 전부 착복해서 도둑질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건데 그분은 그러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위한 기반이 되는 사업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둘러싼 그 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부분에 국한되는 거고 모든 사람의 어떤 업적과 평가는 공과 과에서
공이 과보다 훨씬 많다면 그것은 평가를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과를 따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에 이제 살아서 역사가 그대로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볼 때 손익분기점이 아까 제작사 대표님 말씀이 한 9만 명 이상이 돼야 네.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영화를 제작해서 손해가 난다라면 누구도 다시는 이런 작품 제작에 안 나서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 저희 자체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효선 선배도 이제 이 작품을 하기까지의 결정을 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희는 정말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정치적인 부분 색깔을 띠고 뭐 여기가 맞네 저기가 맞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인물로서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인물로서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는 하세요. 그러다 보니 많이들 회피도 하시고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배우로서 이제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기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연기를 하고 이 인물을 표현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배우분들이 시너지를 받는다면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걱정거리라든가 염려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 좌우를 넘어서서 낙인 찍기라는 게 유행을 하는데 저는 배우가 자신이 어떨 때는 공인이라고 하고 뭐 입만 열면 좌니 우니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배우도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우든 자든 이 연예인이 공적으로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면 정치적 발언은 웬만하면 삼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김효선 배우님은 뭐 정치적으로 발언할 분 같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유경수 영화에 출연해서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과거에 이런 영화에 출연했구나 그러면서 혹시 탄압을 받을까 이런 어떤 우려는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초연 때 물론 유경수 역할을 이제 연기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SNS나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뭐 이제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다른 감정보단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그 뭔가 그 나라의 한 어머니의 퍼스트 레이디의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저는 정말 이 유경수 역할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 우리 그 영화 지금 우리 잉그리 블루 회원들은 영화를 다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각자 한 번씩 우리 회원들한테 영화를 좀 보시라고 호객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민호입니다.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라는 작품이 저는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일대기로만 보지 않거든요. 그 두 분의 시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어른들이, 저희 부모 세대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그런 많은 것들을 저희 공연에 담았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색깔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때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런 향수에 젖어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배우 김효선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배우들과 이제 연출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사 대표님들 이제 스태프분들 모두 다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역할을 하면서 어르신들 특히 저희 엄마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조그마한 것까지도 아껴서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검소하신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입장에서 그 시대를 다시 연기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이기면서 살아오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제 가족분들과 같이 보시면 또 젊은 세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말 공연 실황의 다큐멘터리 사실을 그대로 담은 역사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많은 사랑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박정희 경제 기적을 꿈꾼 남자 그 영화가 지금 뮤지컬 영화를 다시 찍어서 지금 영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이 되었는데 15,000여 명 정도밖에 안 봤다는 겁니다. 열흘 지났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몇십만씩 이렇게 메우던 사람들이 막상 이런 영화를 보러 가는 부분에 주저하고, 또 지난번에 이승만 영화는 제 주변에서도 건국전쟁은 보러 가자는 분들이 끼리끼리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한 것은 저는 이건 역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8월 15일 재개봉이 되면요, 여러분들 꼭 가까운 극장에 많이 찾아가시길 바라요. 이 CGV에서도 합니까? 메가박스가 이렇게 숫자가 그렇죠. 일단 지금 메인이 메가박스고, 메가박스고, 예. 아마 CGV랑 롯데시네마에서도 같이 상영을 할 거라고 지금 저희는 예. 알고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처 극장을 찾으면 아마 본인이 사시는 그 지역에 반드시 한 군데씩은 웬만한 도시라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보러 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이 영화를 간담을 여러분들한테 독촉을 하고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앵그리 블루 회원이라면 마땅히 이 영화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젊은 우리 신민호 배우님 그리고 김효선 배우님 이 두 분이요, 용기를 갖고 또 이런 일에 보통 나서지 않기도 하는데 나서서 이런 지금 영화의 양주연으로서 이렇게 훌륭히 역할을 하셨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자, 저희들하고 손을 잡고 앞으로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써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대.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가 진심으로 바랬던 대한민국을 만난다. 대한민국 가난의 역사를 끝낸 대통령 박정희 경제 대국을 꿈꾼 남자. 7월 10일 전국극장 대개봉.